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9회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집단주거 형태이므로 정부에서 주택법을 규정해가지고 이 주택법으로 관리 및 회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분은 물론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법적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 150세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을 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많은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공동주택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 중인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의 관리 실태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통 한 단지가 150세대 정도의 고층 아파트이면 최소로 한 두세 개 동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일부 대단지는 1000세대와 5000세대 뭐 여러 가지 세대 수를 가진 단지의 아파트가 있고, 이 아파트들은 최소 고층으로 수십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를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는 아파트로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를 말하죠. 관리주체의 업무에 입주민 대표가 부당간섭을 하면 주택관리법에서 위법이 된다는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관리 주체는 뭐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무엇이고, 또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회사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아파트의 재반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해 파견한 그 직원을 말합니다. 그 직원 중에서 관리소장이 있고 관리 직원이 있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행위 일체를 관리주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관리소장이 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라는 것은 뭐 세입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자 중에서 관리 규약에 따라서 입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의결 기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리 주체는 행정부의 역할이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역할을 침해하면, 우리 정부의 경우를 봤을 때 이건 상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위헌이 됩니다. 그렇듯이 공동주택에서도 관리 주체의 역할과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아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법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주체의 역할과 주민대표의 역할을 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한 관리주체와 주민대표회의의 역할과 고유 업무가 무엇이고 서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그 법적,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주체의 업무, 즉 소장의 업무죠.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법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1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1.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두 번째로 공동주택 안에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세 번째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네 번째로 장기수선 충당금의 징수, 또 적립 및 관리. 그리고 다섯 번째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그 정의라는 조항에서 제8항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14조가 뭔지, 그 14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구항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살펴본 그 공동주택관리법의 그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의 업무와 역할은 법으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민 대표들이 아까 위에서 본 관리소장의 업무에 알게 모르게 부당하게 간섭하고 소장 고유 업무에 주민대표회장의 결재가 나지 않으면 아무 결정도 못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대표들은 이런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들이 주체에 대해서 즉 관리소장한테 월권해서는 안 되는 사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지급에 주민대표회장이 결재를 해야 급여가 나갑니다. 직접 결재를 합니다. 이건 주민대표는 위탁관리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위탁관리회사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형식상 통장만 그렇게 위탁관리회사에 준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주민대표가 봉급을 주기 위해서 건건히 결제하고 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좀 그렇게 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동대표 회장이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두 번째로 또 모든 용역비, 뭐 여러 가지 용역비가 있죠. 이 용역비를 주민대표가 결제를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들이 주민대표 회장이 이 용역비를 건건히 결제를 합니다. 매달. 그런데 주민대표회의에서는 위탁관리회사에 의결된 용역비를 일괄 즉
필요한 관리비를 일괄 관리소장에게 위임하면 소장이 집행해야 되는데 건건이 사안별로 주민대표가 결제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리사무소의 모든 그 지출 결의에 주민대표 회장의 결제를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법의 위법입니다. 주민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에 위에서 사용자로 자기가 결제를 하고 결제하면 돈이 나가고 이러면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관리소장 업무의 대부분을 그 소장이 주민대표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대표 회장이 결제하고서 모든 게 집행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 주민대표 회장은 정말 공동주택관리법을 아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한 관리 주체의 업무 그걸 한번 좀 다시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관리소장과 관리소 직원의 인사권을 주민대표들이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리소장과 관리소 직원은 위탁관리회사의 직원입니다. 주민대표회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직원도 아닙니다. 위탁관리는 직원의 임명권이 위탁관리회사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민대표가 만약 한다면 이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민대표들이 저 소장 바꿔, 저 직원 바꿔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법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경비원, 청소원의 채용 및 해고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회장이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아파트마다 어떤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 채용할 때 용역회사가 이력서를 받고 채용을 결정하면 또 주민대표 회장이나 주민대표들이 다시 면접하고 승인을 해야만 채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사용자가 주민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나중에 노동법이 관계된 거나 근로기준법 관계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주민대표들이. 그리고 또 이것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고 이것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아파트들이 있으면. 그리고 일곱 번째, 용역회사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소장 고유 업무에 주민대표가 지시나 명령을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회장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섭해서 명령하고 직접 지시하고 이것은 주민대표회의에서 결의해서 그 결의된 내용을 관리 주체인 주택관리회사에 통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일이 관리소장, 용역회사 사장 불러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대부분 아파트가 이렇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파트 관리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건 말고도 이제 주민이나 주민대표들이 월권하는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의결권만 있는 주민대표가 관리 주체 업무에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위에
잠시 살펴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사례는 저만 알고 있는 이 빙산의 일각이고 현실에서는 각종 용역공사, 각종 용역과 공사 입찰, 발주 등등에서 많은 업무에 알게 모르게 주민대표가 관여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결정함으로써 주택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 있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에 관리주체인 소장과 주택관리회사는 의뢰 입장이고 또 관리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주민대표의 이러한 위법에 저항하거나 고발, 고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사실 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해서 관리회사나 관리소장은 알고 있어도 이걸 주민에게 이야기해봐도 통하지도 않고 또 그 관리권 계속 유지하려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많은 아파트들이 그 주택관리회사와 주민대표회의가 고소 고발로 엄청나게 시달림 받고 엄청난 그 고소 고발 사건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민대표에 대한 월권을 법으로 제정해 놓은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한번 주민대표 월권에 어떤 제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라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간섭한 건지 한번 봅시다. 이 간섭 이거 하면 안 됩니다. 1번. 입주자 대표인은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소장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 가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입주자 등의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거 잘 돼 있죠, 법은. 근데 소장이 과연 이렇게 할까요? 세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해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 소장들이나 주택관리회사가 이런 보고나 조사 의뢰를 하지 않는데 이런 그 시장군수 구청장이 나와서 조사하겠어요? 다만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소고발이 일어나면 그때 마지못해 나와서 조사해보는지는 모르겠으나 별로 이런 건 많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세 번째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아까 이거 중복됐네요. 그다음에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실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것을 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치 요구도 안 했는데 통보 받을 게 있겠어요? 자, 5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아주 잘 돼 있죠. 근데 사실 은근히 해임시켜버립니다. 잘라버리는 거죠.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6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현실은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 법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건 뭐 말만 잘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인 것 같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뭐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이건 법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7번이 한 번 더 나왔네요. 이건 필요 없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법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법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고 교육 또한 철저히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민대표의 임원이 되면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법도 모르고 주민대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와 소관기관은 관리 주체와 주민대표가 잘 만들어진 법 규정을 따르도록 꼭 바로잡아 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주민대표 임원들에게 만약 이 법을 어겼을 때 실제 다른 법 조항에 보면 형사처벌 받는 조항도 있는데 여기에는 과태료 조항을 제가 처벌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과태료 조항입니다. 이건. 그 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2항 8번에 보면 제6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물어야죠. 과태료 물어야죠. 3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2번에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아까 우리 관리주체의 업무 봤죠? 소장의 업무 쭉 굉장히 많은 그 항목이 있는데 아파트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는 관리주체의 업무니까 그 2항에 보면 그걸 2항의 소장 업무를 위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이건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과연 얼마나 과태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많은 주민 대표들이 만약 실제 아파트를 조사해 보면 이 물어야 될 과태료가 엄청날 겁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있다면은 뭐 분명히 있겠지만 이 방송 청취하신 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님, 지방자치단체장님, 현재의 공동주택관리 이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방치하시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태만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위법이 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입주민의 피해와 관련된 이런 피해를 관련 협력업체들의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주민에게도 피해되고 협력업체들,
즉 말해서 용역회사들, 위탁관리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손실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런 걸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악전 고투하시는 관리소장님에게 한마디. 이런 말이 있죠. 소장 1년 하면 수명이 1년에 하루씩 감소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건 주택관리 전문가인 관리소장이 비전문가인 주민대표들한테 자신의 전문 지식과 소신을 꺾이거나 굽혀야 하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소장 1년 하면 하루씩 수명 감소되니까 10년 한 소장은 10일 생명이 감소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늘 방송은 입주자 대표의 관리 업무 침해로 발생되는 불법 행위하고 관리소장의 업무에 관해서 월권을 하면 공동주택관리는 정말 보이지 않게 부실화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주택의 주민대표가 위법과 월권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일부 적법하고 투명한 주택관리를 위해서 의결기관으로서 주민대표의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아파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대표회의는 이러한 그 법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한 가운데 관리소장 업무에 깊게 관여해가지고 이 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에게 제안드립니다. 대표회의는 의결기관이고 감시기관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의 전문성을 무시하면 자신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지 않게 황폐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아파트는 값이 떨어집니다. 그 비싼 자기 재산 1호 가격 떨어지면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봉사하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모두에게 수고하신다는 마지막 멘트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